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 1,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획수는 1,681억 원으로 2016년보다 49.4배 늘어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방문에 설치되는 게임 사고 방지 장치와 관련해 다양한 장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 공공아파트는 7만 6,40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5년 평균과 비교해 25.4% 줄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7% 적은 12,43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갚아준 돈이 올해만 약 1,7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늘었지만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집값과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저희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할 분은요.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함께할 강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전세보증 반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 반환, 보증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한도 등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집값이 하락하고 또 전세값이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재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 경우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이 변동이 생겼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요.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는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수요가 그만큼 밑바탕으로 수요가 잔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아닌 약간 실제적으로 수요들이 흘러가는 넘쳐나지 않고 흘러 지나가는 지역이지 않을까. 뭐 지역적인 선택이 그만큼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본의 아니게 전세금을 돌리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어디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전세보증 반환제도 말씀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겁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돌려주지 못했을 때 실제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시죠? HUG에서 책임 보증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 보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은행사에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보증하는 상품이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해당되느냐? 실제적으로 뭐 아파트, 단독, 다가구는 다 들어가겠죠.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들어가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 용도란에 주거용 및
또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필수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입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중주택 같은 고시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관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같은 경우는 보증 한도 금액이 얼마냐. 실제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7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고요. 이 금액 기준은 선순위 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7억 원 정도의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주택가액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도 할 테고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장치를 할 테지만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는 주택에는 아마 전세 계약을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순위 채권이 있다 없다. 전세 보증금보다 먼저 최우선 변제가 될 금액이 있느냐. 집을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느 누구나 각 부동산에서 다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지만 본인이 또 개별적으로 열람을 하셔서 내가 계약하는 시점까지 아무런 채권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이런 어떤 그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없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증 신청 기한 같은 경우는 신규 전세 계약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다를 수 있죠. 잔금 지급일하고 또 바로 전입신고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부터입니다. 어떤 날이 빠르냐가 아니라 가장 늦게 한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보통 통상 2년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재 보증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갱신계약이 있을 수 있죠. 더 살거나 아니면은 또는 올려둔다 하더라도 내가 더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갱신 전에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갱신이 가능하고요.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이건 말씀드린 대로 또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다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터넷 검색만 몇 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보증료가 따라들겠죠. 보증료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른데 보증료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일수, 현재 365일이죠.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 기간이 얼마가 되느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거를 곱했을 때 나오는 요율이고요. 통상 보증료율은 아파트 같은 경우 연 0.128% 정도, 그 외 주택 같은 경우 0.154% 정도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 기간은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만료된 시점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만료가 이번 달에 됐다 하더라도 다음 달까지 보증이 되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까지 보증 기간이 현재 설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증료도 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또는 자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연소득이 부부 합산 4천만 원 이하 또는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 보증료를 40% 정도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료도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참고해 보시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할인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혼인기간 5년, 연소득 6천만 원 이내를 얘기했는데요. 개선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연소득 6천만 원 이내, 그 소득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기간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년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할인 대상을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할인율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또 그 이하 되게 되면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 반환 특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 7월 29일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난달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보통 미분양 관리 지역들, 현재 분양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 주의를 찾지 못한 지역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부터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 7월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히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현행은 전세 계약 기간에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고요. 그런데 특례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됩니다.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살고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신청 요건 같은 경우는 전세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이지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으로 좀 줄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부 합산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 대신에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세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다 입장.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 지역의 전세가율이나 매매가가 변동되는 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소액 투자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를 끼고 내가 사게 되면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에 집을 덜컥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매매가에 한기 부딪힌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에 거의 근접했다는 얘기는 매매가 상승률이 그만큼 현재 그 지역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매매 수요보다도 임대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 현재 전세 물량들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집값도 그만큼 상승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겠죠. 서울 지역의 강북권이 대부분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90% 이상 지역도 있다. 90%, 80%가 넘어가게 되면 깡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주셔야 되고요. 공급량 증가 또는 수요 감소,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주변에 수요가 갑자기 감소되거나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따라주지 못한 지역은 현재 깡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라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소액 투자 가능해 보이나 향후에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년 금방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내가 집을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더라도 상대적으로 현재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 소액 투자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작은 돈으로 투자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임대가가 매매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역이다. 매매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지역이고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세가는 항상 2년 전의 시세이기 때문에 그 시세가 따라오기에는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 당연히 임대 수요보다 매매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집에 손바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집값은 반드시 뛴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매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아니고 상승률이 현재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 전세 가격 상승률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서울 지역 중에 강남권이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다세대 주택을 하나 구입하시더라도 현재 투룸 다세대 주택도 보통 내 돈이 6, 7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추가 공급 물량의 한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재건축 말고는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물량들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저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저층 단지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매매 전세 또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매매가 가격 상승 같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공급 물량의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요즘같이 또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면 강남 지역부터 집값이 오른 이유도 그런 겁니다. 갭 투자는 어려우나 향후에 가치 상승 여건이 충분하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임차인 입장, 임대인 입장 여러 가지를 봤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임대인 입장이 된다면은 그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지역의 입지, 수요가 얼마나 풍부한가 이걸 보시게 되면 절대로 반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투자의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전세 보증 반환 제도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할인 혜택 누려보시고요. 게다가 갭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유의사항 기억하셨다가 좀 안전하게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똘똘한 부동산 찾으러 떠나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소장님 오늘 두 지역 어떤 정보들 가져주셨을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주역과 3분 정도 거리. 지금 두 물건들이 대부분 다 초역세권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갭 투자 또는 현재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 수요가 뒷받침이 된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과 오늘 강남 지역 접수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진 소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 당선이 함께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 둘러볼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투룸 구조의 아파트네요. 시세 살펴보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남에서 주목해 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 이곳은 거주의 편의성과 개발 호재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지역이 아닐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서초동 중에서도 양재권역, 양재역과 양재 IC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지역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강남대로가 바로 보라색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라인을 따라서 신분당선이고요. 가로 라인이 3호선입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이 이제 확정된 노선이 2024년도 정도 개통될 예정이다.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전철역에서 거의 1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또 왼쪽 편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 IC까지. 지금도 현재 차량으로 한 1, 2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또 재건축 단지, 서초 5천 세대 정도 재건축 단지가 현재 하고 있죠.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관련 또는 현재 강남 테헤란로 연결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때문이라도 또 이용객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요. 우측에 이제 도곡동과 대치동 권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학군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강남역까지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아, 우성 3차, 2차, 1차, 무지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성 1차가 얼마 전에 그 분양을 했던 단지고요. 신동아는 현재 2주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전자, 또 대로에 위치해 있다.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각종 보험사라든가 중소기업들, 그 파생기업들, 관련 업체들, 거기에 따른 직장인들의 수요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이 임차 수요가 굉장히 흘러넘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가 워낙 이동도 많고 또 잔존하는 이중구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관공서, 백화점, 유통시설들, 병원들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역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철역 중심으로 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큰 권역으로 봤을 때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재역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 라인이 1차 개발 라인이고요. 푸른색 라인이 2차 개발입니다. 1차 개발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용도 변경, 종상향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또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단지로 또 개발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껏 보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면 당연히 변화가 생기고 가격 상승이 된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양재 IC 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서초구는 RNC 단지 1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재 IC 주변과 양재역을 끼고 있죠. 당연히 그 주변에는 양재 근린공원부터 해서 그 주변에 현재 놓여진 현재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단지부터 대기업들까지 거의 지금 현재 굉장히 가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GTX 노선은 현재 삼성역 다음역입니다. 양재역 2019년도 연말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2024년도 개통이 된다. 물론 이제 시간은 조금 더 길을 수 있으나 실제로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세를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전철역세권, 초역세권 같은 경우는 두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밖에 없겠죠.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변 시세를 보게 되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 투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는 3억 3천만 원 정도 전세, 거기에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현재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임대 금액은 월세일 경우에는 3천만 원 월 120에서 140만 원까지 형성돼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현재 시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 업무, 인프라 굉장히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는 삼성동과 연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그 지역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임대 시세와 배우 수요가 굉장히 또 풍부한 지역이다. 또 본인에 맞는 또 자녀분들한테도 또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요가 정말 풍부한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 등에서 투룸 아파트 유형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 주변 살필 거고요.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 살펴보면은요, 4억 3천만 원에서 약 4억 8천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네요. 자, 24시간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 바로 강남구 중에서도 논현동 일대인데요. 자, 오늘은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3룸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소개 들어볼게요. 네, 9호선 라인이 실제적으로 업무 밀집 단지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요. 전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전철역에서도 현재 언주역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거기에는 아래쪽에 봤을 때 현재 2호선 라인의 역삼역,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과 연결된 강남역 일대, 또 위로는 이제 7호선과 또 청담동, 삼성동, 또 압구정동까지 연결되고요. 우측에 전철역만 2개를 지나게 되면 또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 영동들의 통합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같은 전철 노선으로서 굉장히 큰 또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역도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입니다. 반포 IC. 반포 IC와 서초 IC가 가장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하고 있죠. 거기에 차배용과 연결된 업무시설들. 언주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바로 반경 한 2, 3km 이 안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와 전철역에서 2정거장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겁니다. 주변의 업무시설과 관련된 편의시설들, 종합병원이라든가 지하 쇼핑몰 또는 현재 강남역 상권, 그 주변에 또 영동시장에 있는 먹거리 시장, 이런 것들이 워낙 풍부해서 젊은 층들이 항상 붐비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백화점, 면세점부터 해서 종합병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전철역세권 주변 개발됩니다. 업무 상업과 그 주변에 근린, 주거 복합, 그 어떤 상업시설들 확충되는 요건들 때문에 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연히 실제적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용도가 바뀌게 되면 토지 가격이 오르고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그 건물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언주역 일대도 실제적으로 용도 병역까지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차병원 여성의학 연구소부터 현재 그 차병원 그 전문 의료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실제 해외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의료 관련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처음 많이 늘어나는 게 관광호텔입니다. 관광호텔부터 해서 의료 관련 시설들, 이런 것들이 신축 공사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현재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또 그로 인해서 상권이 더 확대가 되고 또 임대료도 높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주거지 가격도 오르고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투자 가치를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의료 복합지구, 실제적으로 송파와 현재 강남을 연결하는 탄천 정비 사업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현재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이 주변에 영동들의 통합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라든가 포럼,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기업체 이전, 또 현재 공연시설과 관련된 또 공연장 확보, 여러 가지가 유통시설과 판매시설들, 이런 것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실제적으로 총수는 롯데월드보다 낮으나 높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요. 호텔, 컨벤션, 판매, 전시 또는 아트홀이라든가 그중에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도면상으로 보셨을 때도 워낙 개발 범위가 높다 보니까 현재 지상층만 보더라도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죠. 국제업무 문화 거점이라든가 마이스 산업, 호텔, 쇼핑, 컨벤션, 전시, 거기에 스포츠라든가 관광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개발은 GTX ABC 노선부터 미래신사선, 경전철까지 연결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개발되게 되면 이용객이 하루에 한 60만 명 정도 본다니 실질적으로 이 60만 명이 이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상업 행위할 수 있는 상권들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영동들의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 공간도 개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5, 6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시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시세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신축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매매 시세가 4억 3천만 원, 4억 8천만 원. 지금 현재 이 구조는요, 실제적으로 복층형 구조입니다. 복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복층식 구조는 아래층에 방이 2개, 계단을 이용해서 2층에 방이 하나, 그리고 그 주변이 또 복층식 구조를 또 많이 찾는 또 그런 수요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임대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면적도 큰 어떤 그런 구주택을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보셔야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 임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월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보게 되면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이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입지 여건 당연히 좋습니다. 교통이냐, 업무냐, 인프라냐, 그 주변의 상권이냐, 또는 현재 그 주변의 수요가 어떤 수요 계층에 또 현재 연령층을 봤을 때 어떤 수요가 많이 존재하느냐. 젊은 층이죠. 20, 30대 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거는 매매보다는 임대겠죠. 당연히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이고요. 임대 시세가 높을 만큼 그 주변에 또 현재 그 수요가 얼마나 또 확보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면서 당연히 그 볼거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뭔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내는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강남구 논현동 정말 유리한 지역이면서도 투자 전에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유의해야 될 부분 여러 개 따져봐야겠지만 그 주변의 수요가 얼마가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집이 좋다, 인테리어가 잘 돼 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 주변에서 그 집을 찾을 수 있는 임대 수요가 얼마나 풍부한가.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거주할 거 아니라면은 임대를 목적으로 내가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그 임대 수요를 목적으로 맞춰야겠죠. 당연히 그 수요를 목적으로 맞춘다면 당연히 임대가 또 수요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원활한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여러 조건 봤을 때도 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수익률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셔서 오랫동안 보유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길게 보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언지역 근처에 분포된 3룸에 집중을 해봤고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들어갈 틈새는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1대1 상담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틈새 시장 공략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대1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고요. 이번 순서 함께할 분 모셔보겠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부동산 정보 들고 와주시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오늘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 부동산일까요? 자, 오늘 두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의 3룸 아파트입니다. 자, 이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30, 40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 이유는 직주 근접의 위치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이 장안동 지역은 가격이 약간 낮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주변으로의 개발 화제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서 향후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바로 서울시 구로구 인접해 있는 광명시입니다. 이 광명시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자,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특히 광명 역세권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리고 교통 호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동대문구 장안동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로 떠나볼게요.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저희는 5호선 장안평역 주변을 살펴볼 거고요. 3룸 구조의 아파트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시세 살펴보면 3억 6,700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 정도로 기대되네요. 자, 5호선 장안평역 근처는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동부간선 도로가 가까이라서 특히나 입지 조건이 기대되는데 입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부동산 하면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장안동 지역은 바로 가까이에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장안동이 가장 번화한 지역은 장안동 사거리. 이 지역이 중심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특히 30, 40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특히 직주 근접의 입지로서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주변에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서울시립대랄지 그리고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이러한 대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고 약 15만 명에 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또 우리가 성수 지식산업센터랄지 그리고 동대문 쇼핑몰 그리고 잠실이랄지 강남으로의 그런 업무단지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고요.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동부 간선도로나 그리고 강변북로 내부 순환도로 올림픽 도로, 영동대교, 잠실대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강남으로의 접근성, 잠실로의 접근성 그야말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생활 편의 시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까이에는 쇼핑몰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랄지 은행들, 그리고 우리가 병원들, 그리고 먹거리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도보 5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둔 그런 분들도 사시기에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새 강조되는 것은 바로 숲세권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는데요.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량천 공원이랄지 그다음에 배봉산 근린공원 그리고 용마산, 아차산 그리고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이러한 곳들을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보는 동대문구 장안동은요, 직주 근접에 특화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동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거주하기에도 주변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살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뉴타운 사업입니다. 자, 2012년도에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지정이 되면서 서울에 많은 뉴타운 사업들이 있죠. 약 33개에 달하는데요. 자, 그중에 한 곳 전농 답신리 뉴타운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지역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살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좁은 도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녹지 공간들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교통 호재입니다. 가까이에는 동부 간선도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동부 간선도로는 강남으로의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정체되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이 2021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로 해서 지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우리가 수변 공원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숲세권이 더더욱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돋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6년 정도면은 우리가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그야말로 더더욱 가까워지는 약 1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은 서울 동부권의 교통 허브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도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광역 급행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북 순환선이랄지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까지도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5개의 교통망이 더더욱 확충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장안동에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GTX C노선이나 B노선 이러한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도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청량리역이 그야말로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안동 장안평역 주변에는 자동차 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재생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곳에 일자리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업은 2021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현재 약 5천여 명의 직장인 수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약 7,400개 정도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요는 직접적인 수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일자리도 정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이곳 동대문에서 강남까지 10분이면 도착하는 일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그 전에 저희 5호선 장안평역 근처의 쓰리룸으로 미리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그럼 이곳에서 쓰리룸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현재 장안동 사거리 주변의 매매 시세는 약 3억
6,7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3룸 아파트입니다.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고, 자, 임대는 전세 놓는다면 3억 3,7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하시면은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를 놓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7천에 올 110에서 1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활용해 보신다면은 우리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면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정리하고 왔습니다. 넉넉한 3룸이니까요. 3, 4인 가구분들 거주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임장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변의 호재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 서울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남이랄지 잠실, 동대문들 이런 업무 시설들이 많은 곳으로의 출퇴근, 약 20, 30분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아직까지도 저평가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이랄지 마포, 용산 이런 지역들은 투룸 다세대 주택이 이미 4억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3룸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세 차익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주변에 3룸 아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 바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입니다. 1호선 광명역 역세권 주변의 상가로 확인할 거고요. 시세 살펴보면은 7억 9,190만 원에서 9억 3,180만 원까지 형성돼 있네요. 자,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죠. 상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곳 경기도 광명시는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곳의 유동인구와 상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입지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광명시는 현재 33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광명시는 우회 쪽으로는 서울시 구로구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안양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로는 시흥시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부천시가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특히 광명 역세권 지역이 떠오르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은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광역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남 판교 고속도로랄지, 그리고 강남 순환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들이 다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수도권 지역이랄지, 그리고 지방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지역 광명 역세권 지역에는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케아랄지, 그다음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트코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석수 스마트타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새물공원도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넓은 그런 녹색권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만도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배우 수요가 약 13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에 유동인구가 약 20만 정도 되는데요. 약 36만 명이라는 그러한 풍부한 수요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교통이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KTX나 고속도로 이용해서 이동이 정말 빠르고요. 주택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니까 기본적인 수요도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광명 역세권에 주목해보라고 하셨는데, 이곳 주변 상가 근처의 개발 호재 만나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 가장 중심 지역은 원래 광명역, 그리고 철산동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었는데요. 자, 그 지역이 향후
이제 광명 역세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지역은 교통의 핵심 축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광명 역세권만 하더라도 약 6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지역에 우리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교통, 그리고 의료 시설들까지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보셔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는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안산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굉장히 44km 정도 이르는데, 자, 이 지역이 이제 2024년 정도면은 개통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안산, 시흥, 광명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우리가 출퇴근이면 약 30분대면 출퇴근이 할 수 있고, 특히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는 10분대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교통망이 갖추어지는 지역으로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올판선입니다. 올 곳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런 교통망이 앞으로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인데요. 현재 이 올판선 같은 경우는 노반공사 설계를 착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착공을 해서 2025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2024년 정도면 개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 올판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그리고 KTX 광명역까지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호재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광명 역세권이죠. 이 지역이 6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이케아랄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코스코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광명 미디어 아트 밸리 같은 경우도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바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자, 이곳은 약 62만 평의 조성이 되는데, 이곳에 일반 산업단지랄지 첨단 업무단지, 그리고 아파트 물류단지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일반 산업단지나 물류 유통 이러한 단지들은 올 말까지 아마 토지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개발이 가시화되고, 이곳에 일자리가 약 2,200여 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일자리가 96,000개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이 늦어도 2023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만큼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교통이 충분히 편리하지만 신안산선과 월판선 개통 소식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까지 무궁무진하다고 하니까 경기도 광명시, 특히 광명 역세권에 상가에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광명시 일직동. 자, 이곳은 광명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자, 이 지역의 상가의 시세는 7억 1,900만 원, 9,190만 원에서 9억 3,18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올 265만 원에서 312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출은 60%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억 7,510만 원에서 5억 5,900만 원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6,690만 원에서 3억 2,020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광명 역세권 지역의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주변의 상가에 주목을 해봤고요. 궁금증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돼 있네요. 고경지 대표님께서 소액 투자로 자산 증식하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저희 전문가분께서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